채널 크림키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제 채널을 처음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 의견과 관심의 댓글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장마가 끝난 듯 싶지만 지난 장마로 인해 국지적인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 복구가 빨리 돼서 정상화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즘 기후변화로 이렇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날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와이퍼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특히 중고차를 구입하시면 비가 오기 전까지는 와이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에 와이퍼를 작동시켰는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당황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제 경우에는 푸조 207cc와 폭스바겐 EOS 차량을 중고로 구입 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푸조는 앞유리의 유막 현상 때문에, 그리고 폭스바겐은 와이퍼의 체결 부위가 파손되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을 겪고 난 뒤로는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꼭 와이퍼의 작동 상태를 미리 점검해서 빗길에 대비했어요. 그러면 와이퍼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언제 교체해야 좋을지, 앞유리의 유막은 왜 생기는지, 이로 인한 문제와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와이퍼는 주차 환경과 운행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에 따라 와이퍼의 경화와 마모 정도가 다르지만 보통 1년에서 2년은 사용에 문제가 없고요. 늘 지하나 실내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운행 시간이 많지 않다면 그 이상도 사용 가능합니다. 와이퍼를 작동시켰을 때 줄무늬가 생긴다고 해서 바로 교환할 필요도 없어요. 빗물이 전혀 안 닦이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줄무늬가 생기기 시작했다면 와이퍼 날의 고무가 경화되어 갈라지기 시작된 것이니 교환할 때가 다가온다는 전조 증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전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 조금 더 쓰다가 교환해도 큰 문제 없어요. 하지만 와이퍼의 프레임이 깨지거나 날 부분이 떨어지거나 눌림 상태가 좋지 않아 빗물이 닦이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임시로 조수석 와이퍼를 운전석 쪽에 끼워서 운행하시고 빠른 시간 내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또 와이퍼를 작동할 때 삐익하고 소음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와이퍼의 문제보다는 와이퍼암이 틀어지면서 와이퍼와 앞 유리의 각도가 경사가 생기는 경우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와이퍼암을 비틀어서 앞유리와 와이퍼 날의 각도를 수직으로 맞추어 보시고, 그래도 또 소음이 난다면 와이퍼암이 오래되어 비틀림 강성이 약해진 경우일 수 있으니 이때는 와이퍼암을 교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주유소에서 와이퍼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서 교환해야 된다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와이퍼의 상태가 좋은데도 안 좋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 품질이 떨어지는 저렴한 와이퍼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 대응하는 방법은 그냥 안 사요. 보다 인터넷으로 사놓은 새 와이퍼가 집에 있다고 하면 됩니다. 와이퍼는 와이퍼 암의 체결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은 차량 설명서에 와이퍼 암의 종류와 사이즈가 적혀 있어요. 특히 고급차나 수입 차량들의 경우 와이퍼 체결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으니 꼭 구매 전 확인해 보세요. 와이퍼의 포장에도 차종별 호환 와이퍼 사이즈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에서 구매 시에는 쇼핑몰의 상세 설명에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구입하세요. 특히 와이퍼의 사이즈는 운전석과 조수석의 사이즈가 다른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와이퍼의 사이즈가 규정 사이즈보다 작은 경우에는 장착이 가능하지만 큰 경우에는 장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또 가격에 따라 와이퍼의 성능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으니 믿을만한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라면 꼭 비싼 순정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전용 와이퍼가 아니면 장착되지 않는 특정 수입차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요. 그리고 앞유리의 유막 현상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우리가 운전할 때는 앞차에서 나온 배기가스나 브레이크와 타이어의 분진, 미세하게 누수되는 부동액이나 누유되는 엔진오일이 항상 도로에 떨어져 있기 마련이고요. 주행 중에 앞차의 타이어에서 튀어 내 차의 앞유리에 조금씩 묻게 됩니다. 아주 적은 양이라서 보통은 잘 못 느끼지만 이게 점점 쌓이고 쌓여서 앞유리에 코팅이 되는 거죠. 유막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와이퍼를 작동하면 잘 닦이지 않고 앞이 더욱 안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비가 많이 올 때 와이퍼를 장시간 계속 작동하다 보면
유막도 점점 닦여나가서 조금씩 더 잘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죠. 유막 제거는 장마철이 오기 전에, 첫눈이 오기 전에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 하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더 자주 하시면 좋지만 꽤 번거롭고 힘들죠. 광택기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유막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힘이 안 드는 건 아니고 좀 덜 들어요. 유막을 제거해주면 야간의 빛 번짐 같은 현상도 줄여주고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또 와이퍼의 수명도 조금 늘려줍니다. 유막 제거제를 이용해 유막을 제거하고 비 오는 날 운행해보면 와이퍼의 움직임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발수 코팅도 빗길 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발수 코팅을 하면 연입 효과를 이용해 물방울이 덜 맺히고 잘 흘러내리게 되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유막 제거와 발수 코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품도 있어서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관리하기가 좀 더 편하죠. 그리고 워셔액도 발수 코팅 워셔액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발수 코팅의 경우 비가 오랫동안 내리면 빗물과 와이퍼에 의해 코팅이 벗겨지는데 이럴 때 발수 코팅 워셔액을 조금 뿌려주면 다시 코팅이 되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발수 코팅 와이퍼도 사용해봤는데 효과가 반영구적인 건 아니라서 워셔액으로 가끔 뿌려주는 게 더 나았어요. 워셔액의 관리에도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워셔액은 겨울철에 동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에탄올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에탄올 성분은 조금씩 증발하기 때문에 봄이나 여름에 워셔액을 보충했을 경우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겨울까지 차량을 타시면 점점 에탄올 농도가 낮아져 얼어버릴 수도 있어요. 낮에 따뜻해지면 녹아서 워셔액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밤에는 얼어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워셔액통이 깨지면서 남아있는 워셔액이 전부 새어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경우에는 워셔액통을 교환해야 하니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눈이 올 때는 특히 워셔액을 자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워셔액이 갑자기 안 나온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 꼭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는 남아있는 워셔액을 전부 사용하시고 새 워셔액으로 교환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와이퍼와 워셔액 유막 제거와 광택기 그리고 발수 코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고정 댓글에 올려드릴게요. 그 외에도 제가 운영 중인 쇼핑몰에서 필요하신 제품을 구입해주시면 소정의 수익을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상품이 있으니 천천히 구경해보세요. 방문에 미리 감사드릴게요. 그 외에도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 채널에 방문하시면 여러 다른 영상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 방문해서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영상들도 확인해보세요.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